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국 금지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또 늘었는데 25번째 확진자의 아들과 며느리가 들렀다는 광둥성. 중국에서 이제 후베이성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이죠. 25번째 확진자가 아들 부부보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 이 가족 간의 감염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네. 이제 광둥성 위험 지역에서 입국을 하셨고 예. 또 실제적으로 이제 며느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 증상이 며칠 전부터 네. 있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황상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입국하신 그런 이제 아들 부부를 통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감염된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그러면 확진은 사실 25번 환자가 먼저 나왔지만 사실 증상이 먼저 발현된 건 그 며느리의 증상이 먼저 발현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점점 추가적인 대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우한 교민과 관련해서 세 번째로 교민을 수송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 국적의 가족들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부의 이런 조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안전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그게 이제 저희 국민이 됐던 뭐 국민의 가족들이 됐던 뭐 정부에서 이제 관련된 대책을 뭐 세우는 거는 이제 타당하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아직 그 위험 지역의 위험 요인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 지금 이전에 이제 그 격리됐던 교민들과 비슷하게 또 이제 그런 관리를 받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4일 정도는 또 특별한 격리 시설에서 격리가 된다라고 또 예, 봐야 그렇게 된다는 될 걸로. 거죠.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은 뭐 발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이 이제 2월 10일 정도니까 이제 3월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또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부, 중국 후베이성의 추가 입국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좀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그 입국 제한이라는 거는요, 이제 그러니까 검역을 강화한다기보다는 검역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가깝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은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그 검역하는 대상들을 이제 넓히고 하면서 이제 검역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많이 조사를 해서 찾아내겠다 의미인데 이제 입국 금지라는 거는 그 들어오시는 분, 위험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 숫자 자체를 줄이게 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제 환자가 줄어들게 되고 네. 또 우리나라의 방역망 입장에서는 로딩이 줄어들거든요. 검역을 덜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뭐 역학조사하면서 24시간 풀가동되고 있는 방역의 그런 여건들이 조금 이제 환자가 줄어드니까 이제 들어오는 숫자가 들어오니까 지역사회에 이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입국 금지는 이제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 어찌 보면 방역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큰 도움이 되지만 방역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방역 이외에 생기는 이 모든 문제를 방역 당국이 책임을 질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 도움은 어떤 걸 되지만 방역 이외의 문제는 어떤 게 뭐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교류가 예. 이제 무너질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외교적인 수 부분을 있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이 득실을 따져서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개강 연기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좀 중국 유학생이라든지 이게 좀 안전하게 들어와도 괜찮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예. 기본적으로 이제 질병의 근원이 중국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유행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이후에 그 상황을 봐서 이제 그 중국 내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 이후에 이제 들어온 분들은 그래도 좀 안전할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그런 중국의 유행 상황과 여러 가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뭐 이렇게 학교를 다니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위험 지역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지금 뭐 우한 교민들이 들어와서 격리되는 그런 것들 비슷한 정도의 2주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심하는 상태에서 다른 그 지역사회에 노출되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웬만한 학교들이 개강을 좀 많이 연기를 하면서 한 3월 16일 그 정도에 개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기간이라고 한다면 보시기에 지금 추세라면 적절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들어와 있는 분들은 뭐 2주 정도가 지난다 그러면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뭐 3월 이후에 이제 위험 지역 그 이제에서 들어오셨는데
뭐 16일에 개강했는데 2주가 안 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학교 안에서 이제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강 전에. 입국 금지 지역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위험 지역을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입국 금지 지역의 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 지금 제가 예. 보기엔 중국 같은 경우는 입국 금지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맞고요. 예. 중국 이외 지역, 뭐 태국이나 뭐 다른 지역들도 사실 우리가 이제 방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중국은 오염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어서 이제 뭐 건강 상태 질문서도 받을 수 있고 검역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중국 이외의 지역은 아직 아무것도 지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런 주변 지역들이 뭐 아주 위험하냐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염 인근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뭐 예. 태국이나 뭐 일부 이제 좀 환자 발생이 된 뭐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은 오염 인근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검역법상으로 이제 뭐 체온도 재고 건강상태 질문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검역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입국 금지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 지역은 검역을 강화하는 오염 인근 지역으로의 이런 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중국 연구진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보통은 우리가 지금 감염원이 비말 감염이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들 말하는 그 에어로졸 상태,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침방울이나 어떤 다른, 그러니까 공기 감염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감염도 가능하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왜 자꾸 이제 중국 당국에서 좀 과학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혼돈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호흡기 비말과 접촉 감염으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예. 공기 감염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다만 이제 특수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아까 이제 뭐 질병관리본부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 뭐 예를 들면 기관 삽관이 돼 있어서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분들은 석전을 하거나 그런 상황에선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그 환자 안에 있던 그런 바이러스가 좀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치과 같은 데서 무슨 석션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 뭐 구강 내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 그랬을 때 그게 물과 섞여서 좀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정상적인 무슨 뭐 공기 감염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비말과 접촉 감염인데 그런 특수한 경우 다른 여지들 때문에 좀 이제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학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방역당국에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호흡기 비말과 접촉 감염 이외에 다른 감염 경로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냥 지금은 너무 그런 위험 상황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 없이 마스크 같은 것만 잘 쓰고 다니면 일단은 괜찮다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마스크 예. 착용과 손 씻기 이 두 가지만으로도 사실 본인한테 그 바이러스가 예.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상황과 실제 우리 일반 평상시의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인 것이 에어컨, 지금은 겨울이니까 에어컨은 없겠습니다만 히터 같은 경우 이제 바람이 날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감염 확진자인데도 확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증상이 있는 사람이 그런 침이 나왔는데 히터를 통해 날아간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방금 이제 중국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본인은 기침만 했는데 기침을 한데 공교롭게 거기 뭐 선풍기가 있었던 네. 좀 더 멀리 날아가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역학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비말이지만 그래도 2m 이상 더 날아갈 수 있는 여지들을 당연히 이제 고민을 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그 뭐 공기 감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죠. 그걸 타고도 갔다고. 특이 사항이 없으면 공기 감염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번째 환자 오늘 퇴원을 하면서 국내 세 번째 그 완치자가 됐는데 3번 그러니까 세 번째 환자보다 먼저 호전이 된 건데 이런 회복 속도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회복 속도가 차이가 있다기보다는요. 임상, 양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감염이 됐는데 그냥 단순 하기도 가면 기관지염 정도로 있다가 뭐 며칠 만에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폐렴이 심하게 오신 분들은 뭐 인공호흡기 달고 몇 달을 치료해도 사실 뭐 낫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사망하는 분들도 뭐 중국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의 중증도와 거기에 따른 치료 기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먼저 진단됐다고 먼저 퇴원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증상이 회복되는 속도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면역 알겠습니다. 체계도 예.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같은 정도의 증상이라도 이제 뭐 면역이 좋은 분들은 빨리 회복하시고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오래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람마다 개별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걸 미리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현재 치료는 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확진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직 특효약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대증요법을 하게 되는 거죠. 숨 못 쉬는 분들 산소 드리고 인공호흡기 해드리고 이제 뭐 콩팥 기능 떨어진 분들을 투석해드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예. 본인의 면역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서 이제 결국은 치료받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의 완치율도 뭐 4%대로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카이스트에서도 내놓은 이야기를 보니까 하루 평균 접촉자를 7명 이하로 줄이면 감염 확산을 좀 확실히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감염병이 확산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좀 몇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R0라고 하는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라는 건데요. 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환자 한 명이 2~3명 정도로 감염시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만약에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는 이 상황을 갖다가 방역 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 다 감염될 거 아닙니까? 그냥 뒀으면 2명이 3명 되고 4명 되니까. 근데 방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R0 값을 1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감염시키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유행이 종식되겠죠. 그렇죠. 2명, 3명 가던 예. 걸 한 명 이하로. 그걸 위해서 되도록이면 격리해서 다른 사람이 접촉하지 않으면 R0 값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다음 치료를 빨리 찾아서 빨리 치료하면 떨어지겠죠. 이런 이제 방역 대책을 세우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질병이 오래 진행하다 보면 이 병에서 걸려서 회복되신 분들은 면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걸리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역에서 회복되신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유행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유행은 이제 종식될 수밖에는 없는데 그 방역 당국의 노력과 또 면역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많아지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그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신 것 같은데요. 뭐 그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뭐 적용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전염병의 전체 양상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만큼 것 같습니다. 접촉자 수를 좀 줄이는 게 확률적으로 더 확산하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R0 의미에서 값이 뚝 또 떨어지죠. 예, 줄이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감염이 되고 나서 회복된 사람들은 지금 말씀처럼 면역이 돼 있기 때문에 또다시 걸릴 확률 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될까요? 같은 바이러스에 다시 걸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접촉자 분류 수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12번째 환자, 비교적 동선이 길었었고 또 태국에 들렀다 광주 민간병원을 찾은 16번째 환자, 접촉자 수가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수가 늘어났거든요. 이게 애초에 접촉자 분류에서 빠졌던 이유는 뭔가요? 뭐 알고 있었는데 빠졌다기보다는 네. 이제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다 자료가 보강되면서 새롭게 이제 찾아낸 환자, 네. 접촉자들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지인 중국과 관계가 없는 환자들도 사실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사례 정의를 넓히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반 진료소에서도 쉽게 이제 이걸 검사를 확인을 할 수 있는 키트가 보급이 된 상황에서 의심이 되면 나도 가서 궁금하니까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굉장히 좀 고충이 심하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미리 좀 진단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좀 그런 방법이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는 초기 증상은 사실 감기랑 똑같습니다. 기침, 인후통. 조금 진행된 증상은 독감이랑 똑같습니다. 발열, 뭐 이런 근육통 이런 거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걸 이제 증상 자가 진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본인이 위험 지역을 다녀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뭐 방역 당국 안내를 받거나 아니면 선별 진료소 진료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제대로 진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받으시고 아닌 분들은 이제 좀 더 지켜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보면 가지 않은 사람들도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걱정을 하니까 사실 또 확인해보고 그렇죠. 싶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위험 지역을 다녀오시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제 확진 환자 동선이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동선상에 뭔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아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해주실 거고요.
근데 전혀 뭐 아무런 뭐 위험 요인 노출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선별진료소의 판단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 그 역학조사가 발열과 인후통, 그 기침을 발병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콧물이나 몸살 기운 같은 상기도 증상까지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신종 코로나 네. 바이러스는 주로 이제 상기도보다는 하기도 감염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통 무슨 아무런 뭐 기침도 없이 콧물만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좀 더 데이터가 쌓이면 또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호흡기 증상 전체로 사례 정리가 확대가 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제한된 그 검사 환경과 인력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모든 증상자를 다 포함하기는 뭐 조금 아직까지는 좀 근거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환자가 그러면 서로가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환자마다 그럼 느끼는 그 증상의 정도도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럼? 증상이 다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런 독감 걸려보신 분들은 조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몸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뭐 내가 호흡기 증상이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몸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위험 지역 다녀오셨다 그러면 그냥 선별진료소로 그런 분들은 좀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